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 작년에 여름에 원장님하고 잠깐 유튜브 방송 활동을 했던 김소진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강동 앵클렉스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선생님들께 아주 좋은 정보, 최신 미국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인사 같이 해볼게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요?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펜스테이 헛 메디컬 센터에서 네. 오르토피딕 유닛하고 네. 텔레메트리 유닛, 메서지컬 유닛에서 차르지 너스로 일하고 있는 타마스 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귀국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귀국하셨는데 잠깐 집에서 머무시다가 오늘 이제 강동 앵클렉스에 바로 이제 첫 일정으로 귀국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이제 학원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펜실베니아의 이제 펜스테이트 이제 병원이라고 5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여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병원은 그 펜스테이트 대학병원 중심으로 있는 교육병원 그 헐시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의과대학하고 티칭 위주로 하고 있는 대학들이 가장 큰 병상이 있는 곳이고 큰 대학병원, 종합병원급. 예. 네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 근방에 그 군부대 그 캠프 힐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급 창고 비슷한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홀리 스피릿 그 메디컬 센터라는 곳이 제가 일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2년 전에 그 햄튼이라고 여기 아래 있는 사진 네네. 나오는데 그곳이 오픈해서 거기 있고 네. 그다음에 레딩 지역에도 있고 랭캐스터라는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총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가 있고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 곳은 이제 펜실베니아 그 수도 행정도시 이제 중심가에 이제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차지 널스로 이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셔서 저 같은 이제 미국 간호사들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간호사들이 되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되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한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이제 강동 앵클렉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강동 앵클렉스와의 인연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 경우는 한국에서 간호학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이제 그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었었는데 네. 가족이 이민을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그 프리메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유펜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우연찮게 그 간호사 선생님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간호사 네. 세계에 대한 그 아이 오프닝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네. 그 리서치를 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하셨구나. 예, 그래서 네. 간호학을 미국에서 하게 됐죠. 미국에서 미국에 하시게 되셨고 있는 대학에서 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앵클렉스를 시험을 보는데 이제 강동 앵클렉스가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하고 계기가 돼서 알게 됐고요. 네. 예. 원장님 강의를 듣고 한 달 만에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네. 원장님 강의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주 쪽집게죠. 아주 쪽집게 강의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식사를 잠깐 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식사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강동 원장님 강의가 현지에서 이제 미국 임상 근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해 주실 수 그 있을까요? 유닛마다 다 다르죠. 아이스 유닛이냐, 사이 유닛이냐, 뭐 레이버 앤 딜리버리냐, 메서지컬 유닛이냐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제가 있는 유닛은 이제 메서지컬 텔리 그다음에 오토페딕 유닛이잖아요. 네. 그거 랭클렉스 커버했을 때는 일단 뭐 200% 300% 그 이상까지도 커버가 된 내용이죠. 원장님 강의 예, 내용이 아주 미국 임상 업무에 커버가 아주 잘 됐다. 아주 잘 되죠. 네.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오신 이유가 저희 지금 강동 앵클렉스에서는 아이케어 통해서 뉴욕시티로 주로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펜실베니아 쪽으로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다이렉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미국 병원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루트로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히트하고 나서부터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들도 이제 때려치는 간호사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빨리 은퇴를 해버리셨고 무서워서 그다음에 간호사들도 서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돈을 몇 배로 더 준다라고 그러니까 컴페티션이 붙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스태핑 쇼리지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런 리소스들을 이렇게 썼잖아요. 네. 병원에서 돈을 시간당 그 당시 120불, 150불씩 이렇게 그 외부 사람들한테 그 외부 간호사들이 그만큼을 받아가는 거죠. 사실 트래블러 너스들이 받아가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에이전시한테 돈을 훨씬 더 많이 준 거죠. 한 200불이나 300불 가까이를 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40%를 가져가고 그 스태프 너스들한테 60%를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그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저희 그 CNO가 이제 Chief Nurse Officer가 이제 그 간호사 스태핑 간호사도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문호가 개방돼서 간호사들 간호비자가 나오니까 그 어떤 한 에이전시를 낀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고용을 하겠다. 영주권 스폰을 해주고 이제 그 인터내셔널 널스를 고용해서 이제 병원에서 직접 고용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그래서 문호 저희가 취업 활성화가 그래서 좀 문이 열린 거네요. 그래서 작년 2년 동안 제 있는 병동에서는 필리핀 널스들하고 나이지리아 널스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국인 간호사는 이제 선생님 혼자라고 지금 들었는데 저희가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뒤에 가시면은 이제 펜스테이트 병원에서의 엄청난 복지라든지 이제 시급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보를 좀 흡수를 해서 좀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그럼 강동 앵클렉스 통해서 이제 추진하고 싶은 일은 이제 한국 간호사들이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병원 루트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고, 이런 선생님 병원 쪽에서도 좀 한국 간호사들을 좀 보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 간호사로 이민 준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필요한 거에 대해서 더 한번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저는 페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버는지. 저 같은 이민 간호사가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 있었더라도 거기 가면은 이제 신규로 다시 미국 현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받고 시작하는지 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돈 많이 받는 뭐 스테이트 그 랭크를 딱 보시면 제 기억에 그 50 몇 개 주 중에 탑 20%타일 안에는 들어요. 아예 그 중간보다는 더 받고 돈을 조금 주는 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유닛마다 다르고 또 병원마다 달라요.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거대한 그룹의 그 병원들이 이렇게 독점식으로 이제 독점은 아니고 이렇게 작은 병원들을 이렇게 흡수해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멀지해가거든요,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쪽 지역에는 그 University of Pittsburgh라고 해서 UPMC라는 병원들이 대거 이렇게 사가고 있고, 이 펜실베니아는 그 펜스테이트라는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으니까 이쪽 중간 부분들을 이제 먹고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이제 유펜 하스피럴 있죠. 그 병원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많이 먹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작은 근무들의 병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그 UPMC라는 병원에 일했을 때는 그 외국에서의 근무나 한국에서의 근무나 이런 것들은 다 제로로 무시가 되고 안 좋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펜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심지어는 제가 이제 3년을 일하다가 개인적으로 간호를 좀 쉬었어요, 몇 년을. 그랬는데도 상관없이 제가 처음 앵클렉스를 일단 2009년도부터 카운팅을 해서
그 경력 인정을 예. 해줬다는 경력 거예요. 플러스 제가 놀던 시간까지도 다 합쳐갖고 그게 경력 인정이 돼서 네, 시급이 그래서, 측정이 된 거예요? 이게 시급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제 기억에 한 20센트 per year 정도밖에 안 돼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그게 인정은 어때요? 해줬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PPT 화면 자료에도 보듯이 이거는 어떤 필리핀 이민 간호사님의 주급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한 그런 예시인데요. 이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간호사들 제 주변에 뭐 저 포함해서 그 30 일반 그 나비스 널스들 있죠. 막 졸업하신 분들 36불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불 선까지가 기본급으로 이제 이분의 경력, 학력이 4년제냐 석사가 있냐 대학원이 있냐의 차이, 그 다음에 서티피킷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분이 메서지컬 유닛 서티피킷이 있다, ICU 뭐 서티피킷이 있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보너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개인적 차이가 있네요. 기본급의 영향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요. 이렇게 아주 vary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또 이제 주말 근무를 다 피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근무를 원하시면 그 $10 그 디퍼런셜을 더 얹어주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반 근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야간 근무일 때는 $3.50을 더 주고, 그다음에 3시에서 뭐 7시 사이에 그 사이면은 뭐 한 $2인가 $2.50인가를 더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또 차이가 디퍼런셜이 있고, 약간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시간당으로 디퍼런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버타임을 할 경우 항상 이렇게 리스트업이 올라오거든요. 그 오버타임이 언제 필요하다라 그러면은 항상 인센티브가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돈의 2배 정도가 보통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 근무지에 그 필리핀 널스들을 예를 들게요. UAE에서 근무를 한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한 사람, 쿠웨이트에서 근무한 사람, 독일에서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은 다 10년 총 자기네 나라 필리핀에서랑 해외에서랑 합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인데 평균치가 $42.50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말 근무 반 근무를 하시니까 13.50이 더 더해지네요. 그럼 얼마죠? $56 정도 되죠. 잠시만요. 제 계산이 맞나? 56달러 정도죠. 56달러. 56달러를 이렇게 시간당 가져가시게 되죠. 그것도 이제 주 3회 하는지 뭐 주 4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달라지면서 보너스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보너스도 좀 저 이민 간호사들도 1년 차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일단 병원 입장에서 주는 보너스는 다 받는 거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주는 보너스는 그 아마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 현지인들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차 한 대를 준다라고 할 정도로 병원마다 2만 불 내지 3만 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어느 병원은 5만 불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힘들어서 힘드니까, 나가지 말라고. 힘드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한국 병원 빡센 거 아시죠? 한국 병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많이 주면 전 많이 힘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봉이 2억 2,100만 원, 2023년 기준으로 필리핀 이민 간호사 신규 선생님이 이 정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추가를 하나 할게요. 그 병원에서 그 트래블러 에이전시를 줄이고 그 이렇게 인터내셔널 널스들을 더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과 정책이 바뀌어져 가서 그 이분들한테 일주일에 당신이 4일 근무를 하면 나머지 하루치는 무조건 2배를 주겠다라는 그런 팔러시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뭐 써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신 이제 무조건 일주일에 4일을 일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4일째 되는 거는 기본급의 2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 8,000불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아니고 2주에 8,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그러면은 얼마죠? 1,300원이라고 그러면은 720만 원? 맞나요? 8,000불이면
900이 넘어가지 않나요? 아, 천만 원이 천만 넘네. 원이죠. 2주에 천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네. 한 달이면 천만 천만 조금 안 되나? 천만 원하고 40만 원이죠. 그러면 1,040만 원이네. 저희 간호사가 미국에 가서 정말 주 4회 열심히 일하면 2천만 원을 물론 세금을 떼긴 하겠지만 그죠? 2천만 원을 번다라는 거죠. 세금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펜실베니아를 내가 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써져 있는 AMN 헬스케어 여기 에이전트 통해서 병원 3년 계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방송 통해서 그냥 선생님 연결해드리면 이렇게 예.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트래블러 널스도 궁금한데요. 저희 코로나 시기 때 트래블러 널스가 잠깐 이대로 하기 전에요. 네.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그 에이전시가 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 한 병원은 2년 펜실베니아도 2년만 근무하고 영주권을 주는 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년을 일해야지 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차이를 물어봤더니 2년 동안 주는 데는 중간에 에이전시가 월급을 병원에서 받아서 네. 자기네들이 일부 먹고 간호사들한테 이제 일부를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금 주나요? 돈을 조금 줘요. 조금 받는 2년이면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컨트랙을 한 대신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처럼 똑같이 돈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1년을 뭐 더 바인딩 컨트랙에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 돈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있게 받아요. 딴 데로 옮기시더라도. 또 한 가지가 네. 저희 쪽에 되게 적성이 안 맞아서 난 여기 오르토피디 유닛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는 병원에서 그런 옵션을 2개를 줄게 다른 그 세틀라이트 캠퍼스로 갈래. 그러니까 다른 병원 있잖아요. 아까 말한 헐시나 5군데 햄든이나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유닛을 그래서 한 친구는 다른 병원을 아예 옮겼고 근데 이게 굳이 적성 문제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해먹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뱉어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영주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 부서에 있던 애는 아예 자기는 그 사이드 유닛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정신병동으로 가겠다 그래서 환자가 아닌 간호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부서에 무조건 3년 동안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플렉서블하다. 병원도 이제 5군데나 있고 부서도 다양하고 많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면은 이게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도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 거네요. 이게 3년 계약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그럼 1년 지나면 2년차 되면 이것도 오르나요? 기본급이라든지 항상 오르나요? 항상 올라요. 올라요? 이게 고정이 아니네요. 3년 동안 38불이 아닌 거네요.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라고 추천해 주니까 라이센스가 있든 아니면은 디그리가 더 있든 그러면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고 3년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거기 있는 저희 부서에 있는 필리핀 널스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훨씬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년 차이지만 돈은 걔네들보다 거의 2배 이상 잘 벌고 하니까 2배 이상 받으니까 이게 뭐 3년 계약이다. 요즘 1년 계약짜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3년 계약은 좀 길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베네핏이 있고 이게 그 버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안정적이고 부서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고 하면은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강동 앵클렉스 통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트래블러 널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트래블러 널스는 왜 생겼냐면은 이게 항상 있어왔던 컨셉인데 그 코비드 그 크라이시스가 생기고 나서 그 나이 들었던 분들 나이가 있으신 그 간호사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빨리 리타이먼을 하시는 바람에 널싱 스태핑 쇼리지가 더 심해졌죠. 그렇다고 또 간호대학의 그 스태핑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졸업수에도 한계가 있고 요즘 또 입학 시험까지 생겨서 미국 간호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공급이 충분치 않으니까 서로 병원에서 이제 이런 에이전시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이게 활성화가 됐고 이제 그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일단 트래블러들은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에이전트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60%를 먹는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일단 스태핑보다 돈 더 받아요. 돈 더 받고 세금이 그리고 적다고. 이 사람들은 텍서블과 난 텍서블로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난 텍서블로 돈을 더 이렇게 옮겨가게끔 해요. 자기들끼리 딜을 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하우징하고 음식 뭐 병원 관련 뭐 왔다 갔다 하는 데들은 기름비, 차유지비 뭐뭐뭐 해서 그걸로 그래서 10,000불을 받는데 거기로 뭐 7,000불을 정해져 버리면 3,000불만 텍스를 내고 7,000불은 텍스를 안 내게 그렇게 해서 이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 시급 67불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네.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들한테 60% 돈밖에 안 주는데 에이전시가 그냥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고 40%를 가져가잖아요. 매 시간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양쪽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병원에서 그래? 그럼 우리 병원의 HR이 직접 에이전시가 되자. 그래서 병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트래블러 널스들을 어떻게 거예요? 보통 하냐면 지금 현재 자기 병원에 있는 트래블러들한테 아포를 넣어요. 너 혹시 우리 병원 그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다닐래? 그러면 우리 중간 뭐 이렇게 합의를 보자 그래서 그 제 코워커 같은 경우는 지금 67달러 받고 이제 하우징 렌트비로 주당 따로 이렇게 1,500에서 1,800불 그 지역에마다 비싼 지역은 좀 더 주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없어요. 그냥 풀타임으로 고용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러들은 어떤 혜택도 없어요. 뭐 PTO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휴가죠? 유급휴가도 없고 유급휴가, 병가 뭐 개인휴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커버가 안 되고 의료보험이 미국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그럼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병원 한번 잘못 가면은 거덜나요. 보험이 없으면.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스케줄도 자유롭게 이렇게 선정하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게 되면은 아래 적힌 것처럼 코비드 기간 동안에 연 40만 불 이상 번 선생님 그래서 제 같이 일하는 트래블러들이 자기들이 자랑을 해요. 내가 3년 전에, 내가 2년 전에 LA에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스트코스트에서 자기가 40만 불까지 벌었었다. 지금은 18만 불, 20만 불밖에 못 벌어 이렇게. 그것도 큰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트래블러 널스는 이제 저 같은 간호사는 이제 바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미국에 가서 2년, 3년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트래블러 널스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정보를 이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장단점도 있겠지만 적성이 맞으시는 분들. 나는 돌아다니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은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나중에 좀 편해지시고 나는 어느 현장에 가서 새로 적응하는데 빠르다. 그 병원마다 차링 시스템들이 다르잖아요. 나는 컴퓨터에도 이렇게 좀 빠르게 적응한다. 이런 분들은 딱이네요. 나는 좀 한 곳에 오래 있고 싶다는 그런 분들은 뭐 천천히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로컬 트래블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래블러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차로 50마일 이상인가 45마일 이상인가를 떨어진 곳에 가야지만 그 하우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베너핏을 받아서 그런 것만 트래블러 그게 다 세금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 로컬 트래블러는 내 주변 반경 뭐 1시간 뭐 운전거리 예를 들면 그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약간 편법을 써서 자기 친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 살아 B라는 동네 살고 C라는 동네 살면 자기가 이제 봄에는 A라는 데 가서 지내면서 자기 친척네 집에서 살면서 하우징하고 이런 돈들은 다 자기 주머니로 남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마다 또는 트래블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1년에 한번 딱 돌고 나면 병원에서 뭐 시스템들을 다 알잖아요. 사람들도 다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봄에는 여기 가고 가을에는 여기 가고 이렇게 도시는 분도 봤어요. 정말 미국에 가서 잘 정착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직업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일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영어 실력, 영어 준비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한데 어느 정도를 해야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 그 병원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 간호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영어 수준이 어떤가요? 사실 요 얘기만 하려고 해도 보통 몇 시간을 해야 될 얘기겠죠. 간략하게. 네. 근데 일단 영어는 그 자신감을 가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가장 그게 이제 정답이죠. 자신감 있게 내가 필요한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듣기가 처음에 힘들잖아요. 네. 그 새로운 저도 미국에서 20년 정도 미국 영어에 노출돼 있었지만 영국 영어를 들으면 안 들려요. 호주 영어를 들으면 좀 저게 영어야 할 정도로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참 아니면 여기서 또 같은 그 뉴욕에서 온 흑인 애들 액센트를 듣거나 인도에서 온 사람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액센트 들으면 또 잘 안 들려요. 이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사람은 언어학자는 뭐 몇만 시간을 노출하면은 이제 그게 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 같고 또 자기가 쓰는 전문 용어가 따로 또 그쪽에 관련된 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 해외에서 그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조차도 그 처음에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이게 고생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내용은 아니까 이제 예, 적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좀 제너러스한 시티를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가서 이민자들이 많으면 그 여기 있는 현지인들은 그런 액센트나 영어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이해도가 높아서 천천히 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화를 내기보다는 천천히 들어준다든지 그런 게 익숙한 문화인데, 이제 약간 시골적이나 외곽 지역으로 가면 아주 그 사람이 바보인 줄 알지. 영어를 액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못 알아듣거나 그러면 사람을 바보 취급하니까 병원에서 잘릴 경우도 생기죠. 그럼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 그런 중심 지역을 가야 되네요. 뉴욕. 처음일수록 무조건 큰 도시로 가라. 큰 도시로. 이민자들이 많은. 그거를 강추합니다. 강동 앵클렉스 통해서 이제 가는 주로 에이전시가 바로 아이케어라는 에이전트인데 바로 뉴욕시티, 뉴욕 스테이트로 가니까 정말 다행인데, 선생님이 계시는 펜스테이트 그 병원도 중심 지역에 있다고, 시티 대도시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해리스버그는 그 펜실베니아의 그 행정 수도예요. 수도라 여기는 그 제가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고 옛날에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큰 커뮤니티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네팔 사람들, 특히 네팔 사람들이 그 미군 군대로 많이 용병으로 가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민자들이 많아서 관대하겠네요. 거기 선생님 계시는 곳도.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조금씩 많이도 있고 해서 그 아주 그 제너럴스예요.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아예 못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고용을 할 정도로 제너럴스하죠. 그러면 뉴욕에서 이제 2년 있다가 제가 펜실베니아로 넘어가면 강추합니다. 갈 수 있네요. 강추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유일한 거기 간호사라. 저 가고 싶습니다. 펜스테이트 병원 가고 싶어요. 한국 분들 좀 오셨으면. 너무 베네핏이 많아서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펜스테이트 병원에서 이 다이렉트 에이전트 통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아까 시급은 들었고 이제 계약 기간 3년, 그리고 영주권 스폰도 똑같이 이제 해주신다고 했고, 그럼 수속 비용을 처음에 내는 게 있나요? 저는 이것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불필요하게 돈을 내시는 경우는 최소화됐다는 것만 최소화됐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어느 한국 분이 자기는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에 있는 그 다이렉트 에이전시랑 해서 뭐 쉽게 뭐 어디서 병원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의 그 영상을 봤거든요, 옛날에. 그분처럼 중간에 누가 끼면 그 뭐가 붙잖아요. 그런 게 중간에서 빼죠. 그런 게 적으려면 이렇게 가는 게 괜찮죠. 아예 병원으로 다이렉트 고용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 주에 대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요. 일단 장점은 위도상 서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비슷하고 연간 그 사계절 뚜렷하고 그 동네에 큰 그 서스퀘나 리버라고 저희 동네는 이렇게 크게 꼭 한강변에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치 좋은 곳에서 네, 거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방 하나짜리를 구매하신다라고 그러면 보통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면은 괜찮은 집들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이렇게 뉴욕시티로 저희 가게 되면 렌트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 동네는 그 집을 뭐 방 하나짜리를 쓰시면 뭐 500불짜리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저렴한가요? 그다음에 뭐 아주 고급지고 좋은 데는 2,000불까지도 찾으실 수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렌트 비용이 그만큼 저렴해지면 이제 받는 월급을 많이 이제 저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넷 인컴은 많이 남으시겠죠. 많이 남겠네요. 꼭 뉴욕주에서 일을 안 해도 이렇게 이동해서 저렴한 렌트 비용에 세금도 더 적고 뉴욕주보다는 적고. 그 시티 텍스가 뉴욕은 크죠. 그것보다는 적고 되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병원에 병동에도 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 계시고 필리핀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 이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의사라고 합시다. 네. 의사 저 사람은 돈을 이만큼 버니까 돈을 저걸 다 가져가지. 하지만 이분들도 malpractice 인슈런스 내죠. 그다음에 스튜던트 론 갚아야 되죠. 그다음에 또 그만큼 버니까 자기랑 어울리는 소셜 그룹이 또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쵸. 나만 이렇게 돈을 세이브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같이 돈을 또 그만큼 써.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제 결론은 돈을 30만 불 버는 사람하고 20만 불 버는 사람하고 그게 생활의 질이 많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외로운 거지. 외로운 거고 자기가 첫 직장으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영주권만 받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싶어들 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코스트에 많이 살거든요. 네. 이쪽 그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웨스트 쪽에 많이 사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그쪽에 많아서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들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또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더라고. 아프리카가 또 이게 가까우니까. 동쪽으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살 사람은 아직 뭐 얘기는 안 해봤는데 다들 가고 싶어하더라고. 가고 싶어해요. 그래도 한국보다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이제 미국으로 가서 빨리 정착해가지고 저는 지금 뉴욕으로 가게 되지만 이제 곧 피포레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대사관 인터뷰하고 뉴욕으로 가게 되지만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지원을 해보도록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일단 번호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짧게 얘기 드리면 추후에 논의할 내용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텍스를 줄여서 우리 미국 간호사, 이민 간호사들이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만의 꿀팁 있나요? 병원에서 돈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받으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어디서도 못 듣는 거네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근무를 하면은 돈을 더 주시죠. 그다음에 어차피 나는 주말에 일하기 싫어 하실지라도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에 근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그냥 주말만 근무하는 블록 스케줄이 좋다. 그러신 분들은 또 거기서 또 10달러씩 또 챙겨 가지시니까 1년이면 2만 불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들 연봉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런 돈들 저희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더 공부를 하셔서 따시든 아니면은 이제 스칼라십을 5,000불씩 병들 해주니까 그 돈 받아갖고 그 공부를 하셔서 물론 이제 패스해야 돼요. 만약에 F 받으면은
자기 돈 뱉어야 돼요. 아, 이게 공부를 예. 할 수 있게 계속 예, 지원을 해주는 지원해줘요. 그런 기회가 많네요. 예. 그만큼 이제 월급도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기 인컴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좋고, 네네. 아니면 사이드 잡을 하셔도 괜찮고, 아. 뭐 널싱홈이나 어디 있어든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수입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한 병원에서 있으시면 이제 매칭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요? 매칭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금 401k나 403b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노연금, 그 여러분은 그 연금 비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금 계좌예요. 거기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년에 22,500불인가 23,000불까지 또 거기서 돈을 이렇게 그쪽으로 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 이만큼 받았다. 네. 근데 이 포르션은 연금에 갔어. 그러면 이건 텍스를 안 매겨요. 그리고 이제 매칭 같은 경우도 당연히 텍스 안 매기게 들어가고. 근데 내가 병원을 4년 되기 전에 한 병원에서 빠져나오면 네. 그거를 이제 베스팅 되는 열매가 무르익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100% 안 되게 반만 일하고 나간다 그러면 반은 뺏어가요. 아, 그러면 4년 있는 게 4년 좋은 거예요? 예, 4년 동안 있으시면 그 100%를 다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불 1년에 받으신다 그러면은 그 5,000불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14,000불인가 14,500, 14만 5천 불을 넘어가시게 되면 이 매칭도 이제 6% 업투 10%까지 더 많이 줘요. 더 의사들처럼 많이 이제 주고? 10%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걸 서로 베너핏이 있고, 또 이제 HSA인데 SA. 이제 네. 헤어 세이빙 어카운트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 어떤 병원에서는 이만큼 아예 그냥 그 원천 징수식으로 해서 내가 따로 빼낼 수가 있어요. 이 비클이 좋은 게 뭐냐면 이 계좌의 비클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돈이 불어나는 날 때랑 돈을 찾을 때랑 그 돈을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서 이 돈을 써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러기보다는 나중에 59.5세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늘어난 돈으로 내가 재테크를 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펜실베니아 그 529이라고 그래서 내가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 1년에 그 기프트 개념으로 16,000불씩인가를 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펜실베니아 주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돈을 보내고 거기서 내가 그 돈 갖고 원해야 하는 그 뭐 금이든 스탁이든 채권이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렇게 빼돌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텍스 혜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Roth IRA라고 해서 이것도 유명한 거지만 1년에 여러분이 이제 6,500불 정도씩인가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50세가 넘으면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부부면은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뺄 거 빼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택서블 인컴이 14만 5천 불인가를 넘어가면 로스 IRA는 내실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버시면 이거는 혜택이 안 돼요. 안 혜택이 되는 안 돼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혜택은 이제 PTO 유급휴가인데 4년까지는 1년에 14일을 주시고, 그다음에 5년 차부터 뭐 10년 차까지는 또 한 5일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5일씩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딱 7월 1일이 딱 되면 그 병가 휴가하고 개인 휴가를 일정 시간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내가 그걸 아플 때나 개인적으로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고 다 돈이 나오고요, 기본급이. 근데 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유급휴가 PTO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1년 정도를 기본급만 일하면 14일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오버타임을 해서 일을 더 몇 시간 더 했다 그러면 더 많은 PTO가 쌓여 있는 거죠. 쌓이고. 그리고 이제 11월하고 1월에 PTO를 파세요라는 공지가 떠요. 네. 거기서 이제 맥시멈 38시간인가 32시간씩인가를 팔 수 있어요. 판다는 게 뭐예요? 이게 휴가를 병원에서 이제 돈으로 받겠다는 예, 돈으로 건가요? 받는 거죠. 그러면 한 거기서도 한 이래저래 한 3,000불 정도를 파실 수가 있어요. 합쳐서. 그리고도 보통 남아요. 남으면 이제 6월 말에 모든 남은 병가, 개인휴가, PTO, 유급휴가를 네. 다 그 만들어서 그 체크로 나눠줘요. 그것도 보통 꽤 되겠네요. 한 1,000불에서 뭐 2,000불 사이가 또 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받는 베너핏이 또 있고요. 이게 지금 펜스테이트 선생님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서 혜택인데 혜택인 거죠. 네. 어떤 병원은 이거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고 어떤 병원은 덜하고요. 그렇구나.
카이저인가요? 그 캘리포니아 이제 저 도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 금광으로 유명했던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병원인데 그 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시스템 플러스 그쪽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은 1.5배? 8시간에서 12시까지 1.5배,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하시면 2배. 그러니까 하루 코스를 하루 16시간을 만약에 여러분이 백투백으로 일하셨다 그러면은 첫 8시간은 여러분 시급이 계속 올라가네요. 일할수록. 다음 4시간 1.5배, 맨 마지막 4시간 2배. 2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 유튜버 보니까 네. 그 리치 널스라는 그 유튜버가 있거든요. 네. 그 아예 그 제목으로 60만 불 벌고 60만 불을 버는 널스래요.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런 베너핏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병원 그 좋은 복지를 또 찾으시면 지금 제가 있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덜한 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 베네핏 한국 병원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받아볼 수 없는 이런 보너스와 이런 복지 혜택들을 이제 미국 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간호사로서의 베너핏은 꼭 직장뿐만 아니라 그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리스펙을 받는 직장이고 업종이고 대우가 달라요. 저는 개인적이지만 스피딩 티켓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면 항상 간호사 배지하고 진짜요? 그 여러분 그 스테토스코프 목에다 딱 걸고 그 선생님 혹시 Hello, sir.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RM 번호판 전용 있잖아요. 모든 그거 하세요? 안 하는데 안 달아나요? 이제 간호사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과시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그럼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면서 진짜요? 이렇게 가시라고 가속해도 되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마무시한 이 미국 병원에서의 이런 베네핏과 그런 사회적인 그런 대우,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아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런 내용들을 더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다음에 또 뵐게요. 네.